다음으로는 마지막 발표입니다. 이번 세션 마지막으로 서울 풍문고등학교 조용현 선생님께서 교육의 홀대가 되는 스팀이라는 주제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ICT를 적용한 스팀 교육에 대해 사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풍문고등학교 스팀 연구회 교사 조용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좀 지뢰도 좀 봐주시고요. 슬라이드가 몇 장 안 되니까 금방 끝날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요 제목에서 보여지듯이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과연 어떻게 이 스팀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요거를 학생들이 이제 능동적으로 좀 참여하고 교사들도 능동적으로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을 맞췄습니다. 실제 고등학교에서는 대학 입시라는 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스팀 교육이 여러 선생님들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선생님들 아주 막 좋은 발표 해주셨는데 그렇게 왕성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고등학교에서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헤쳐나가는지 한번 보시고 응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순서고요. 그래서 뭐 스팀마켓 고객의 성향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보여지는 이 슬라이드가 실제 그 고등학교에서 대학 입시에 가는 학생들 중에서 스팀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그 그래프로 간단히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갈 애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내신, 그 다음에 정시로 수능 봐서 갈 애들은 스팀이 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러한 그 변화가 실제 저희는 스팀 학생연구회라고 또 교사연구회 밑에 또 학생들을 뽑아서 하는데 2017년 이전에는 한 막 70명까지 된 적도 있어요. 그러면 그 3학년을 빼고 1, 2학년만 하는데 70명이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한 학년이 한 180명 정도 되는데 두 개 학년 하면 360명 정도인데 되게 많은 그 수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은 20명대로 이렇게 떨어졌죠. 더군다나 저희 학교가 전에는 풍문여자고등학교에서 여고였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쪽 강남으로 넘어오면서 남녀공학으로 되면서 그 남녀 학생 애들이 이제 신청하는 걸 보면 처음에는 비슷비슷하다가 올해는 남학생 애들은 뭐 2명 이하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2명. 그리고 나머지 여학생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학생들의 성향, 남녀 학생들의 성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학생들 다소 꼼꼼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거 해서 대학 가는데 수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반면에 남학생들은 다소 좀, 그, 수능으로 많이 가려고 하고 학교에서 이런 번잡하다 하긴 좀 그런데, 다양한 활동을 하지 않으려고 좀,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20명 이하가 될 수도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아마 저희에 대한 채찍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선생님들 좀 열심히 해주세요. 이런 걸로 좀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이제, 이 스팀 연구회를 하다 보면 매년 그 검증 자료라든지 기타 무슨 조사해서 하는 거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제출하고 하는데 그거 하다가 제가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따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내신, 정시, 수시, 그리고 스팀 이렇게 적었는데 일단 가장 큰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수시로 가는 학생들이 가장 관심이 많아요. 그거는 지금 여기에 적힌 것처럼 대학 입시에 이제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한 줄이라도 더 써서 그 대학 입시에 이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 대학 입시에서 자기소개서도 점점 줄고 동아리 활동도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지금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활동을 반영하는 것들이 점점점 내용이 줄고 있어서 학생들이 이제 몇 개 없습니다. 그런 게 이제 교과 세특이라고 해서 교과 활동 적는 거, 그 다음에 동아리 하나밖에 못 적어요. 옛날엔 자율동아리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거로 이제 스팀 자율동아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창체 동아리라고 학교에서 정해진 동아리 그거 하나밖에 안 되니까 점점점 이제 그 활동화해서 생활 기록할 영역이 점점 적어지는 거죠. 그래도 이제 소개서에 쓰려면 학교에 뭐가 생활기록부 한 줄이라도 있어야 그게 이제 소개서에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경향을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과 학습 활동에 이제 다소 도움이 되는 거는 요거를 제가 하면서 수행평가랑 살짝 연계를 시켜요. 그러면 이거를 하면 수행평가에서 좀 점수를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교내 학습 활동에 이제 다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에 하면은 교과 세특에다도 적어주고 이러니까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가장 적은 게 활동 주제가 흥미가 있음. 이게 가장 적어요. 그런데 이거는 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앞에 있는 요 세 가지 애들은 대학 입시를 위한 약간 나쁘게 얘기하면 이용에 이런 목적을 두고 있는 반면에 맨 마지막에 이제 가장 적은 애들이지만 이거 주제가 재밌어서 하겠다는 애들은 이게 진짜 순수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점점 많아져야 되고, 저런 애들을 위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이제 스팀 교사들의 뭐라고 할까 의무고 하여튼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퍼센트가 가장 작은 활동 주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건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건데, 이 삼상 다이어그램 저걸 보면 뭐 여기에다 여러 가지를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만들어서 적은 건데, 일단 지식, 창의성, 흥미 이렇게 적어놨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전에 얘기한 흥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흥미로 와서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는 애들이 인원이 적다는 게 뭐 아이러니이기도 하죠. 재미있을 것 같은데 많이 참여를 안 한다. 이런 게 좀 아이러니에 해당되고, 지식이라는 건 이제 교과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 그리고 창의성하고 흥미는 제가 보면 이제 학과 시간에 배운 지식을 가지고 창의성과 흥미를 스팀이라는 장에서 이걸 마련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재밌는 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애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그다음에 창의성이라는 거는 활동하는 과정에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창의성과 흥미인데, 창의성을 하다 보면 재료가 많이 들어가요. 애들이 이제 그냥 뭐 화면이나 이런 거 무슨 조사 분석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안 갖습니다. 인터넷에 조사하고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뭐래도 제공을 해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뭘 만들어내는 도구조작적인 그런 활동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재료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이제 창의재단에서 매년 교사연구에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데, 제 생각에는 좀 더 지원해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거 창의재단 처음 할 때는 꽤 많은 금액을 지원해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마어마한 걸 제가 만들었는데, 좀 이따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맥이 하나입니다.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한 거고, 창의성. 그래서 제목은 뭐 유혹의 꿀이라고, 부적절한 멘트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저렇게 했는데, 그동안 제가 한 것 중에서 약간 학생들이 창의성 또는 호기심을 가질 만한 것들 몇 개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아래 두 개는 올해하고 작년에 한 겁니다. 그런데 태양의 목소리를 듣는 하프제작, 요거는 제가 스팀 초창기에 심화연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심화연수 이제 이화여대에서 뭐 전교에서 오셔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거를 발표를 해서 우수 작품으로 뽑혀서 그 다음에 심화연수에도 이걸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꿀벌을 위한 영화 제작, 제목이 뭔가 신기하죠? 왜냐하면 이거 유혹을 해야 돼요. 이거 유혹은 학생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이거 유튜브 중계 되는, 이거 맞는지 모르겠는데, 입학사정관님들도 유혹을 해야 돼. 그거 봤을 때,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꿀벌을 위해서 무슨 영화를 만들어? 이런 멘트를 따내야 돼. 그래서 학생에게 그걸 질문을 해서 학생하고 이렇게 대화가 돼야 그 면접 과정에서 그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투명망토. 이런 거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별건 아닙니다. 알고 보면 그 옆에 학습 내용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각각 뭐 곤충의 시야를 재현하는 거, 이제 벌은 자외선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해가 아니고 이제 좀 오래 전에 한 거예요. 태양의 목소리를 듣는 하프 제작. 그래서 저 위에 저 스펙트럼 사진 촬영 장치가 창의재단 지원금으로 만든 거예요. 저 아노다이징 처리돼가지고 카메라랑 뭐 슬릿 렌즈 넣어가지고 다 만들어가지고, 이 사진이 실제 망원경에 달아서 찍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태양빛을 찍으면, 이거 이제 되게 재밌는데, 태양빛이 이렇게 그 스펙트럼으로 찍힙니다. 그런데 이 스펙트럼이 몇 가지 안 보여요. 색깔이 한 3-4가지밖에 안 보이는데, 우리는 이거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빨주노초 파남 보면 7개예요, 7개. 근데 도레미파솔라시도도 7개입니다. 여기 그 하다 보니까 이게 딱 껴맞아요. 그래가지고 요걸 소리로 재현하는 하프를 만들었어요. 하프. 그러니까 하프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나무 삼각형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낚싯줄을 띄워가지고 튕기면서 제가 이제 기타를 치는데 기타 튜닝기라는 게 있어요. 튜닝기 옆에 달아놓으면 그게 이제 진동수에 의해서 그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 색깔을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바꿉니다. 여기서 이제 물리적인 게 들어가죠. 이거 이제 파장이니까, 나노미터 단위의 이제 파장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곱하기 변수를 넣어줘서, 공통적으로 이제 그 상수를 처리해서 요거를 음파로 바꿔요. 음파 이제, 뭐, 10,000Hz, 요 이하로 이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죠. 똑같이 이제, 0. 몇 숫자를 곱하면 그렇게 떨어지니까, 그러면 빨간색에 해당되는 진동수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하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심화연수에서 이걸 했는데 물리 선생님이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요게 하나는 그 전자기파고 하나는 역학파라 그렇게 방정식으로 처리해서 할 수가 없대요. 성질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애들 호기심에 유발하는 데는 딱입니다. 빨간색은 이 소리, 파란색 이 소리. 어차피 똑같이 평행이동해서 곱하기 n에서 처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창의 융합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과학하고 기술공학하고 음악하고 이렇게 융합한 게 되고요. 요거는 창의 과학 프로젝트라고 한 거는 이제 꿀벌. 애들이 이제 꿀벌 자외선 저거 필터 쓰고 있는 거예요. 꿀벌 체험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게 시커먼 게 자외선 필터예요. 저거 이제 사진 촬영할 때 앞에 렌즈에 낄 수 있게끔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안경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보면 마치 곤충, 벌이 보는 듯한 그런 시야를 갖게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후에 이거는 이 뒤는 실제 꽃이고 앞에 거는 조화예요. 학생들이 만든 조화. 조화를 꽃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자외선에 반응하는 그 형광물감을 이렇게 칠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꽃밭에다 놓고 우리가 만든 조화를 옆에다 같이 놔뒀어. 과연 벌이 여기로 날라올까? 이제 짧게 설명해서 그런데 벌이 실제적으로 냄새보다도 시야, 자외선으로 보이는 시야로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꽃을 이 자외선 사진기를 필터를 껴서 찍으면 꽃의 무늬가 이렇게 타케처럼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찍혀요. 그래서 거기로 벌이 날라온다 그래서 이걸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성공한 것처럼 보고를 하긴 했는데 왜 실패했냐면 이게 이제 4월달, 5월달에 시작하잖아요. 4월달, 5월달에 벌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 해가지고 다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게 한 10월달 돼. 벌이 없어, 벌이. 그래서 계획을 모르고 세우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벌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냥 뒤에 거는 이제 생략하고 이게 중계가 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몰아가지고 제가 이제
풍문여고 시절에 하던 거를 이제 접고 이제 고등학교 남녀 공학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남학생을 위한 프로젝트를 몇 개를 해왔어요. 그동안. 그래서 요거 이제 아두이노 자동차 만드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같이 한 거, 전에 한 거를 한번 여고 시절에 한 걸 다시 와서 해서 홀로그램 만드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 학교에 제가 이제 지구과학 교사인데 그 천문대를 만들었어요. 한 2, 3년 됐나? 옥상에다 천문대를 만들면서 학생 애들이 이제 별 천체 관측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천체 사진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네이버 같은데 조용현 치면 천체 사진 우르르 뜹니다. 그래서 천체 사진을 하고 천문대를 운영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가면 이제 그 플래네타람이라고 가상현실로 하늘에 띄워주는 거 있잖아요. 별자리. 그래서 그거를 만들었어요. 이거 이제 만드는 건데 이게 돔 만들고 아래다 투영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요런 걸 했습니다. 요런 건 이제 남자들 공학으로 해서 이제 요런 걸 하는 거죠. 그리고 전에는 이게 과학위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 창의적인 과학위성 만들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핸드폰이 그렇게 기능이 원활하지 않을 때 요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거 YTN의 뭐 스팀 팩토리, YTN 사이언스의 스팀 팩토리라는 데 방영도 되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인공위성을 띄울 수 없으니까 헬륨 풍선을 띄워서 헬륨 풍선 아래에다가 여러 가지 장치를 달아가지고 뭐 위성 비스름한 역할을 하게끔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요게 이제 2021년도 한 건데 요거 아이디어가 제가 했지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에라스토테네스 따락이라고 했는데 그림자 막대의 기울기에서 지구의 크기를 구하는 거. 옛날 에라토스테네스는 저거 우물에 들어간 태양빛 그거 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SNS로 해서 같은 의도대의 학생들을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게 이제 채팅창인데 그래서 요거는 만들어가지고 제공을 했습니다. 요거는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그림자 막대를 만드는 방법을 설계 파일을 외국 학생들한테도 섭외를 하면 보여줘서 똑같이 만들고 같은 시간에 채팅을 해서 같은 시간에 재는 거야. 그러면 뭐 에라토스테네스처럼 여기 있다가 여기 가는 게 아니라 동시간에 딱 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울기로 바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올해 한 거는 이제 너무 이제 흔해졌는데 AR 증강현실. 그래서 요즘 포켓몬고 하던 그거를 수업에 도입을 해서 그래서 천문대가 생겼다고 했는데 천문대에 망원경이 있는 애들이 망원경을 잘 못 달아요. 그래서 망원경을 이렇게 대면은 망원경 조작에 관련된 증강현실이 뜨게끔 이렇게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올해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스팀의 과제와 관련된 건데 앞에 선생님들도 많이 한 거라 일단 고등학교에서는 시간표 짜는 게 되게 어려워요. 시간표를 잘 짜야 돼. 그러니까 한 3개 과목 협력하려면 요거 좀 여러 교사나 시간표 짜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교사 섭외를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교사 섭외하려면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렇게 뭐 식사 대접을 해서 이렇게 섭외를 해야 돼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호기심을 갖는 주제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즐거운 학습 경험이 될 수 있는 스팀 활동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끼워 맞춰서 고등학교 있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는 주제를 또 선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고 나서 재밌었고 좀 만족감이 있었다 이런 주제를 선정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준비해서 발표했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조용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수능
중학교 스팀 수업을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공유해 주신 내용이 고등학교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로써 스팀 교사연구회 5년 성과 세션 발표는 종료되었습니다. 융합교육 스팀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열정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선생님들 존경스럽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5분 선생님 그리고 끝까지 참석하여 주신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참석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